사람이 뭔가 모르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진짜 위험해요.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었던 1등 공신, 바로 배달 수수료였어요. 그런 것들은 알바를 해도 잘 모르거든요. 그 매출 매입을 계산을 해보지 않는 이상. 그래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. 이런 거는. 장사라는 거는 월급처럼 언제 돈이 한 번에 딱 정산이 돼서 거기서 얼마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처음에 돈 계산이 잘 안 돼요. 돈 관리가. 언제 어떻게 돈이 들어와서 언제 어떻게 돈이 빠져나간다는 그 개념이 처음에 안 잡힌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유롭게 사업 자금을 두고 딱 고정적으로 통장에 딱 돈을 넣어놓고 그만큼에서 빼서 쓰고 그 다음에 한 달 매출 들어온 거에서 또 다시 옮겨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돈을 영끌을 해가지고 장사를 했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돈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막 대출도 추가로 받고 제가 가지고 있던 차도 팔고 개인적으로 하던 일 고가 장비들도 다 팔고 이렇게 하면서 현금을 계속 만들어내는데도 돈이 계속 부족한 거야. 그래서 내가 본사에 이걸 말을 했어. 나 계속 적자가 나는 것 같다. 난 왜 계속 돈이 없고 난 왜 계속 대출을 받아야 되냐. 본사에서 그러면 저희가 매출 매입 계산을 해드리겠다 해서 이제 뭐 월세 얼마 나가고 뭐 얼마 나가고 뭐 배달 대행 수수료 얼마 나가고 이런 거를 다 알려줬어.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엑셀 파일을 딱 주는데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많이는 안 남아도 적자는 아니시다 하면서 나한테 한 달에 2, 300 정도는 그래도 남으시네요. 근데 이게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현금 융통이 안 되다 보니까 미리 넣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. 그래도 좀 남는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거를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남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계산을 해봤어. 근데 배달 수수료 있죠. 배달 플랫폼 수수료. 그게 월 매출의 평균 25%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야. 그것만 아니었어도 진짜 실제로 저한테 뭐 300만 원 정도 남는 거였는데 배달 대행비 말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그것까지 넣어서 계산을 하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지. 근데 그거를 계산을 못했던 거.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맨날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던 게 맞아. 플러스가 절대 날 수가 없는 구조였어. 그러니까 배달 수수료가 많이 나감에도 치킨이나 이런 데는 배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. 인건비를 확 줄이거나 그냥 혼자 하거나 아니면은 홀에서 그거를 땡겨가지고 그 배달 수수료를 메꿔야 되는데 나는 홀도 심지어 테이블도 4개밖에 없는 조그마한 가게였어. 그러니까 그게 안 메꿔지는 거지. 그리고 아까 이제 말했던 거 인건비 이제 그 회사를 나와가지고 치킨집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그 회사에서 같이 나왔던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동료랑 둘이서 뭔가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치킨집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그 뽕이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 직원이랑 둘이서 같이 이거를 하려고 했어. 나중에는 그 친구한테 맡겨놓고 오토로 돌려서 나는 또 뭔가를 하고 이거를 너무 미리 뽕이 찬 거야.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큰 실수야. 그때는 무슨 의리였는지 그 친구를 풀타임으로 다 썼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 풀타임으로 쓰니까 최저시급만 줘도 한 달에 200몇십만 원씩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. 그렇게 돈이 없는 와중에. 그래서 주변에서 내를 다 말렸어. 쟤를 잘라라. 파트타임을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쟤를 저기 앉혀놓냐. 막 본사에서도 말렸어. 처음부터 이렇게 직원 쓰시면 안 된다라고도 말을 했었고 그 배달하시는 삼촌들 있잖아요. 그 삼촌들도 직원을 왜 풀타임으로 쓰냐. 쟤를 쓰지 마라. 파트타임을 써라. 이렇게 말렸어요. 다. 그래서 나는 내가 잘 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매출만 올리면 저 친구한테 200만 원 주는 건 일도 아니야. 라고 그냥 다 귀를 닫은 거지. 남들이야 뭐라 떠들든 나는 그냥 귀를 막은 거지. 그냥 그 친구에 대한 의리도 좀 있었고 나는 또 남말을 잘 안 듣기도 하고 자존심도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절대 사람부터 뽑으면 안 돼요, 여러분. 무조건 자기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좋은 건 가족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. 가족끼리 사업을 해서 인건비가 안 나가게 만들던지 물론 가족한테도 돈을 줘야겠죠. 근데 인건비가 좀 덜 나갈 수 있도록 만들던지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거면 파트타임을 써서 최대한 인건비를 줄여놓고 나 혼자 한다는 생각으로 진짜 나를 갈아 넣어서 해야 되는 거지. 뭐 처음부터 직원을 뽑고 절대 하면 안 돼. 결국에는 내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 친구를 내보냈어요. 어쨌든 그 친구를 내보내고 파트타임을 3시간짜리를 썼었는데 그땐 이미 늦었지. 회생이 안 되는 거야. 난 이미 빚잔치를 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바로 가게를 접었어. 그리고 장사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
절대 가게를 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최소 몇 년 동안은. 치킨집이다 보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진짜 힘든 거예요. 그 기름때 같은 거 새벽까지 다 씻고 쓰레기 정리하고 막 이렇게 가면은 이미 막 새벽 2시, 3시야.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주 1회씩 무조건 휴무를 했거든요. 그리고 또 아파트 상가다 보니까 주말에는 사람들이 치킨을 잘 안 시켜 먹었어요, 솔직히. 장사도 진짜 안 됐고. 그래서 일요일을 무조건 휴무를 했었는데 이게 일요일에 단순히 그날 돈을 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, 저 가게는 주말에도 하더라.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다 단골이 되는 거고 아, 저 가게는 매일 문을 여는 가게라는 믿음에서 또 그게 매출이 따라오거든요. 근데 나는 내 고집을 또 부린 거지. 본사에서 맨날 쉬지 말고 하세요. 주 7일 하세요. 할 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안 쉬고 일을 하냐고. 나도 좀 쉬자. 이렇게 해서 일요일에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나와봤자 뭐 닭 몇 마리 팔지도 못하는데 아, 왜 자꾸 장사를 하라고 하는 거야. 이렇게 하면서 그 말 쌩 까고 그냥 주 6일을 장사를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. 장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쉰다는 생각을 버리고 최소 진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쉬면 안 돼요. 근데 그게 자신이 없다 하면은 이제 쉬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놔야 돼. 뭐 가족을 대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알바 애들한테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주말에만이라도 만들어서 난 주말에 쉬고 한 명이 도맡아서 이제 해주고 하는 그런 풀타임 직원을 주말에만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쉬지 않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돼요. 무조건. 그러니까 쉬면은 가게가 안 커요. 이거 말고도 뭐 장사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은 진짜 많아요. 결국엔 다 그냥 제가 경험이 부족했던 거고 저는 뭐 그 본사를 욕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가 부족했던 거라고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던 거,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기고만장했던 거,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던 그 오만함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나. 근데 저는 뒤끝이 있어가지고 그 치킨은 돈 주고 안 먹습니다. 여튼 저는 부모님한테 돈도 빌리고 회사에서 벌었던 돈도 거기다 다 때려받고 대출도 받고 차도 팔고 장비도 팔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.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드니까 제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낮에는 배달도 뛰고 저녁에는 와서 장사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는 공장, 새벽에 나가는 공장 이런 데도 아르바이트도 해가면서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망해버렸고 가게는 그 가게 접고 바로 다음 달부터 공장 가가지고 한 1년 가까이 공장에서 번 돈으로 대출도 좀 갚고 했었는데 부모님한테 빌린 돈은 아직 갚지도 못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33살에 빈털터리가 그냥 된 겁니다. 근데 이거를 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.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왜 저걸 몰라? 제가 멍청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회사만 다녀보고 하면 인생에 큰 고난이 없이 이렇게 살다가 돈도 좀 모았고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나이도 좀 있고 그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? 내 거를 한다? 이렇게 하면 너무 신나요. 막 들떠요 사람이. 뭐에 씌여 사람이. 뭐든지 다 잘 될 것만 같고 막 그런 것들 주변에서 하는 말이 안 들어와. 안 보여 그런 것들이. 진짜 잘 될 것 같은 그 행복 회로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도파민이 터지거든요.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에요. 저도 뭐 이거를 하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던 건 아니에요. 뭐 테이블 개수랑 뭐 이런 거 생각해서 회전율이랑 뭐 이렇게 또 뭐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했을 때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다 잘 될 것만 가정을 해서 최악의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안 돌렸던 거예요. 이게 진짜 위험해요. 잘 될 것만 생각하는 게.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 건 진짜 위험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. 그냥 진짜 그때는 내가 뭐에 씌였던 것 같아. 좋은 경험을 했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. 이거를 얘기를 하면.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짜 싫거든요. 저한테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. 어떻게 그게 좋은 경험이에요? 그건 나쁜 경험이에요. 경험은 경험이고 좋은 경험이라는 건 내가 경험을 했을 때 즐겁고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. 이게 좋은 경험이지. 이건 그냥 나쁜 경험이에요. 전 그렇게 뭐 좋은 경험 했네 라고 이 일을 포장을 하고 싶지도 않고 제 인생에 아직까지는 제일 큰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냥 후회가 없다고 말을 하면 그거는 진짜 그것마저도 그냥 다 구라예요. 그냥 솔직히 후회를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저는 부모님께도 사실 너무 죄송하고 어쨌든 그 돈이 다 부모님 노후자금이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죄송해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서 조금씩 너무 늦기 전에 갚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
근데 저는 이 일이 저한테 그냥 엄청나게 큰 예방주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이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나이 들어서 더 크게 사고를 쳤을 거예요. 제가 성격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, 그리고 또 조금 기고만장한 것도 있고 세상에 좀 크게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나중에 아마 크게 사고 쳤을 것 같아요.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막 한 나이 60살 먹고 이렇게 막 사고 쳤을 것 같아. 지금이야 아직 젊으니까 노가다를 해서라도 대출을 갚고 그리고 또 다시 벌어 나가면 되는데, 진짜 나이 들어서 힘 없을 때 그렇게 돈으로 사고 치고 이렇게 했으면,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세상에 절대 쉽게 이루어지는 거는 없다는 거.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, 정도를 벗어난 행동은 결국 다 돌아오게 돼 있다. 그 속도가 주는 부작용이 있어요.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고 한 번에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제자리로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. 제자리로만 돌아오면 다행이야. 더 퇴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망해보고 나니까 뭐든지 의심하게 되고 좋기만 한 것도 없고, 저한테 너무 좋게만 얘기를 하거나 호의를 베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고, 내가 지금 돈을 쫓아감에 있어서 그 액수가 너무 크다든지 그 기간이 너무 짧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한 번쯤 더 의심하게 되고, 아, 이 길은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사람이 뭔가 모르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진짜 위험해요. 그거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 그럼 이상 인생 제대로 한번 망했던 썰 끝!